이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 카리브해라고 하면은 영화 중에 캐리비안의 해적 이란 영화 혹시 들어봤으면은 그 캐리비안 해라고 하는 곳이 같은 이 카리브해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워터파크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캐리비안 베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름 캐리비안이란 말 역시 이 카리브해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긴 했지만 여기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라고 믿었지.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했거든, 아메리카 중에도.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인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서 여기는 인도의 서쪽이구나 하고 서인도 제도라고 잘못 붙인 이름이지.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아직까지 부르고 있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걸 크게 이제 대엔틸레스 제도와 소엔틸레스 제도다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잘 알지는 못해. 오늘 찍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와갖고 그 공부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모르는 티가 나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줘.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볼 곳은 쿠바인데, 쿠바는 이제 하바나라는 도시가 수도이지. 그래서 하바나 하면은 그 요즘에 이제 작년쯤에 이제 그 유명한 노래 또 하바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는 이제 이 부분을 찍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바나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매우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쿠바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구나라고 이야기를 좀 제일 많이 하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공공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쿠바 하면은 역시 야구,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바 야구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던 순간에 결승전 상대가 바로 이 쿠바였기 때문에 조금 더 뇌리에 깊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쿠바 하면은 시가, 그 담배의 한 종류지.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쿠바산 시가를 가장 고급으로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쿠바의 어떤 기후 이런 것이 시가를 재배하는 데 알맞다고 하고, 뭔가 그 바닷가를 보면서 시가를 한 대 태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제 멋있어 보이기 때문인지 여전히 지금까지도 쿠바산 시가는 굉장히 높은 값에 그리고 높은 품질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함께 쿠바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럼, 술의 한 종류지. 럼인데 이 럼은 사탕수수에서 이제 알코올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고, 사탕수수라는 것 자체가 좀 더운 기후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쿠바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이 결국 사탕수수니까 사탕수수로 술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럼 혹은 럼주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바 하면은 딱 쿠바 여행하면은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시가와 럼을 곁들이는 것, 이런 이제 모습들을 그 인터넷 이런 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바나 이쪽 관광에 대해서도 쿠바 하면 되게 좀 낭만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해서 많이 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쿠바는 여행을 가면은 좀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이제 인터넷 같은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쿠바에 대해서 낭만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쿠바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볼게. 이어서 이제 자메이카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메이카는 이제 킹스턴이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자메이카 하면은 커피, 이따가 남미까지 해서 커피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자메이카 같은 경우도 커피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이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의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편이고, 그 다음에 레게라는 하나의 음악 장르지. 이 레게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해. 그래가지고 클라잉넛 노래 중에 이제 룩셈부르크 보면은 자메이카 하루 종일 레게하고 있다고 이렇게 노래에서 나오기도 하지. 그다음에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쿨러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 이 영화는 봅슬레이 대표팀을 주제로 한 건데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위치도 위치고 기후도 기후고 전혀 이제 동계 올림픽 종목과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봅슬레이 대표팀을 만들어서 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영화 자체도 굉장히 수작으로 평가받으니까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메이카 하면은 역시 육상, 그 중에서도 단거리 종목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육상 하면은 단거리, 장거리 나뉘게 되는데 단거리 종목에 뭐 자메이카나 이쪽 주변 국가들에서 특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장거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도 좀 그 고지대에 위치한 나라들,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케냐, 탄자니아 이쪽 사람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메이카 국기 방금 봤을 텐데 이 국기가 단거리 경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많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메이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렇게 유명하고 또 볼거리도 많은 나라지만 여기도 치안이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엄청 훌륭한 치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아름답지만 가기 전에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나라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해볼 국가는 도미니카거든. 그래가지고 도미니카 하면은 산토도밍고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이제 처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 서인도제도 혹은 이쪽 카리브해 연안 이쪽 지역에 대해서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한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발견한 지역이 바로 이 도미니카와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라가 섬 나라거든. 근데 섬 나라라고 하면은 보통 섬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이 IT와 관련해서 여기가 IT고 여기가 도미니카,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지도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도미니카와 IT 사이에는 굉장히 그런 지역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 감정이 굉장히 나쁜 상태래. 그런데 여러분들도 IT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나 이 나라를 혹은 들어봤으면 그때 이제 한 5, 6년 전에 났던 IT 대지진 이런 걸로 이제 겨우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IT는 도미니카에 비해서도 도미니카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보다도 훨씬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에서 우리가 아까 미국과 멕시코 얘기하듯이 IT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도미니카로 자꾸 건너가려고 하고, 도미니카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 받기 싫잖아.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는 거의 진짜 최악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상태고, 두 나라 중에는 그나마 이제 도미니카 쪽이 조금 더 잘 사는 축에 든다. 이 정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역시 도미니카 같은 경우도 야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용병 선수도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펠릭스 호세라고 하는 그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에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짤방으로 남아서 살아있는 그런 호세가 도미니카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한정에서 그런 선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미니카는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저쪽에 이제 소엔틸레스 제도 가게 되면 또 도미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을 거야. 거기는 아마 도미니카 연맹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두 나라의 이름이 같으니까 혹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도미니카는 큰 섬에 있는 국가고
IT와 이웃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좀 그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억하거나 이해하거나 기억하거나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미니카에 대해서도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볼게. 다음으로는 이제 과테말라야.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과테말라 혹은 과테말라 시티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수도이고, 과테말라 하면은 마야 문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마야 문명이 번성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마야 문명을 주로 이루는 사람들이 과테말라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조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과테말라에서도 마야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또 많이 그 마야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 남미하면서 마야 문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과테말라 하면은 바나나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테말라산 바나나 종종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나나 많은 부분이 아마 보통은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바나나일 텐데, 과테말라에서도 바나나의 생산이 꽤나 유명한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자메이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과테말라에서 나는 품종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안티구아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커피 품종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지금 이야기하는 뭐 블루 마운틴이나 안티구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라비카에 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지대에서 조금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는 커피 품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벌써 이쪽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마지막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마지막 국가는 바로 파나마야. 파나마 하면은 조금 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가르는 기준, 그 파나마 해협이 있는 곳이고, 이 파나마 해협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위치해 있지. 그게 어떤 거냐면은 파나마 운하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디에 그리냐? 위에다 한번 그려볼까? 아메리카가 어떻게 생겼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략 이렇게 생겼지? 너무 대충 그렸다. 조금만 정교하게 그려보면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이 끊어져 있지가 않고 이어져 있지. 지도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얇은데 끊어져 있는 이 지역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전에는 배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이를 뚫고 다니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얼마나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북아메리카에서도 남아메리카에서도 이건 너무 불편한 일인 것 같아 하면서 운하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파나마 가장 홀쭉한 부분에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 이 운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파나마는 이 운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 운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미국이 이 운하를 좀 이제 어떤 이권을 뺏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직접 건설을 하고, 파나마 운하에서 나는 수익들도 좀 많은 부분을 미국이 먹었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 권리를 파나마가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비슷한 시기에 운하를 옆에 조금 더 길을 넓히듯이 더 큰 운하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하 얘기 크게 뭐 많이 들을 일은 없을 텐데,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들을 법한 운하 얘기는 보통 2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파나마 운하와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그래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VS 미국이라는 게 운하를 두고서 이 운하가 파나마에 있는 이름도 파나마 운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미국이 이러냐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제 최근에는 파나마도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고 하네요. 좀 해피 엔딩이지. 그래가지고 파나마에 관해서는 역시 뭐 운하가 거의 전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얘기는 크게 할 게 없어 보이고 이래서 쿠바부터 파나마까지 이쪽 중앙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